여러분, 한국에 대해 알아가며 한국어를 배우는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팟캐스트를 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아요.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언어로 된 번역 자막을 보면서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모르는 단어와 표현을 정리하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될 거예요. 맞아요. 단계별로 들으면 훨씬 좋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네, 좋은 하루예요. 여러분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길 바래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뤄볼 거예요. 한국인의 자살률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오늘 함께 이야기해서 기뻐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몇 번째로 높을까요? A. 세 번째, B. 1번째, C. 5번째. 정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흥미로운 퀴즈네요. 정답이 궁금해요. 오늘 이 내용을 배우면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맞아요. 어려운 주제지만 꼭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먼저 자살률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죽는 사람의 수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시에 1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도시에서 1년에 300명이 자살했다면 자살률은 30명이에요. 100만을 10만으로 나누면 10이고 300을 10으로 나누면 30이거든요. 아, 이해가 쉽네요. 그럼 한국의 자살률은 어떤가요?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에요. 이 숫자는 2022년보다 증가한 거예요. 실제로 자살로 죽은 사람은 13,978명이었어요. 정말 많은 수네요. 외국인들은 한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이 놀라울 수 있겠어요. 맞아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아요. OECD 평균은 약 12명인데 한국은 그것의 2배가 넘어요. 성별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훨씬 높아요. 2023년에 남성은 10만 명당 38.3명, 여성은 16.5명이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은 거죠. 연령대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8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높아요. 59.4명이에요. 그 다음이 70대, 50대, 40대 순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청년층도 문제가 심각해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예요. 사망 원인 1위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10대에서는 우울감과 성적, 진학 문제가 주된 원인이에요. 20대와 30대에서는 우울감, 경제적 어려움, 직장 문제가 원인이에요. 한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어요. 먼저 경제적 요인이 큰 영향을 줘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경제적 충격이 있을 때마다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했어요. 경제와 자살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군요. 맞아요. 그리고 정신 건강 문제도 중요한 원인이에요. 우울증 같은 정신과 질환이 있어도 치료를 받는 사람이 적어요.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사회적 편견도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 드릴게요. 외환 위기는 Foreign Exchange Crisis예요. 나라의 돈 가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접근성은 accessibility예요. 어떤 것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다른 원인도 있나요? 네, 사회적 고립도 큰 문제예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약해졌어요. 특히 고령층은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외로움을 겪어요. 청년층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청년층은 과도한 경쟁 때문에 힘들어해요. 학업, 취업, 직장에서의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요. 연예인의 자살도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죠. 맞아요. 연예인의 자살이 일반 사람들의 자살률도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이를 베르테르 효과라고 불러요. 2008년 최진실 씨, 2019년 설리 씨와 구하라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예요. 연예인들은 왜 자살을 선택하나요? 연예인의 80%가 우울증을 경험한다는 조사가 있어요. 대중의 관심과 비난,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등이 큰 스트레스가 돼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껴요.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정부는 자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늘리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적 문제예요. 경제적 불평등 해결, 정신건강 치료 악세성 향상, 과도한 경쟁 문화 개선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소통이 중요해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아요. 2023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3명이었어요.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고령층과 청년층에서 특히 심각해요. 원인도 복잡했죠? 맞아요. 경제적 어려움, 정신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과도한 경쟁 등이 주요 원인이에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예요.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게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몇 번째로 높을까요? 정답은 B 1번째예요. 안타까운 일이네요. 오늘 배운 단어 중에서 두 개를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편견이에요. 영어로는 prejudice예요. 어떤 것에 대해 미리 가진 좋지 않은 생각이나 판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 가는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두 번째는 치열하다예요. 영어로는 fierce 또는 intense예요. 경쟁이나 상황이 매우 격렬하고 심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한국의 대학 입시 경쟁은 정말 치열해요.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낮추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나라는 어떤 상황인가요?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